네, 마켓된 이슈 오늘은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PBR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코스피가 기업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PBR 1배 이하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 사주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수급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볼 텐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7거래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매 방향성 자체가 좋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그 매매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장기 투자의 성향을 보였다면 최근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의 수급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기관 또한 기록적인 지금 행진 17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장시영 과장님은 최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그 증시의 어떤 그 상관관계 개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상관관계 개수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음의 상관관계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0.6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외국인들보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어떤 개인이란다 기관들의 어떤 네. 수급들이 그 종목의 어떤 수익률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관들의 수급이 금융투자 쪽으로 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연기금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주요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나중에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하나만 좀 네.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베트남에 투자를 할 때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지수로 보통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장이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큰 시장 쪽으로 보통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체 시장에 조금 강화될 때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예전에 많이 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상대 강도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오면 반대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 강도를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사실 이제 요즘 얘기가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러면 또 저 소리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지속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생각을 얘기예요. 할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그 부분으로 일단 외국인 매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번 10월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4조 6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일단은 파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묘한 게 만약에 이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라면 당연히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해소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자기 나라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4조 이상을 파는 시장에서 사실 미국계 자금은 2,830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하루 파는 거에도 못 미치는 수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판 게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묘하게도 유럽계 쪽에서 한 2조 3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아시아계 자금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아시아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하는 쪽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번이 움직이는 쪽에서의 자금이 거의 3천억 가까이 일단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느 쪽의 뉴스 프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미중 무역 갈등이냐, 아니면 유럽의 어떤 문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 다시금 나오고 있는 브렉시트라든지 그렇죠. 유럽 쪽 그러니까 이슈들. 지금 특히 이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어떤 내년의 긴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럽 은행들이라든지 유럽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좀 많이 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보다는 그 뉴스 프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유럽 쪽에서도 누가 가장 많이 일단 팔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자금을 올해 10월 달까지 거의 1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해서 환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외국인들 매도 중에서 물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 중에서는 영국계 자금이 언제 매도를 멈추느냐가 외국인 수급을 돌릴 수 있냐 돌릴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예전에 EU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협상했던 거 31년 동안 협상했던 이런 기류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브렉시트 관련된 또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부분의 뉴스가 제대로 좀 나와주게 되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주식시장은 95%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냥 달려가서는 수익 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5%의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이슈가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 어쨌든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수급 흐름인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장시영 과장께서는 기관 수급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시각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록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수급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장 22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 이후에 지금 17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뭐 거래소 쪽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의 뭔가 11월 내에 좀 승부를 좀 봐야지만이 12월에 좀 편하게 또 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사실 이제 기관 쪽에서의 어떤 이 공격적인 매도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의 그 동안에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도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도가 좀 나갔는지 봐야 되는데 어쨌건 최근 코스닥 쪽의 기관들의 매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기관들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하고요. 연기금과 그리고 기타 금융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의 약세,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센티멘탈이 좀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매도를 좀 주도를 했던 것 같고.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보험 쪽과 좀 저축은행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축은행은 아시다시피 신용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면서 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7일 같은 경우에 펀드 청산이 하나 있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여파가 조금 이게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잔재가 좀 남아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씩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에는 소량이지만 연기금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렇다면 11월 7일에 펀드 청산에 대한 여파는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와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타 금융 쪽으로 보자면 저축은행 이런 부분들, 특상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생각이지만은 어느 정도 많이 다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에서 뭐 패시브 펀드 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바이오주 센티멘탈이 좀 연말 들어 좀 살아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뭐 뒤이어서 바이오주 관련해서 좀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네. 제가 하나만 더 네.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이 11월 달입니다. 그렇죠? 네. 11월 달이면 이제 12월까지 한 달하고 조금 이제 며칠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이제 거의 뭐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향후에 좋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수익률을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한번 수익을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향후에 시장 자체를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 놓은 수익률 자체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어떤 논리로 보자면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엔 좀 힘든 그러한 시기에 지금은 진입을 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네. 좀 해볼 필요도 좀 살짝 있어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11월 말에 두 정상이 만나서 극적인 뭔가의 타결을 이룬다고 했었을 때는 올 한해 사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관들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11월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서 뭐 12월에 승부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뭐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이것만 또 짚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짚어봤잖아요. 연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를 피하려는 개인 매도 물량도 좀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흔한 말로, 속된 말로 뭐 그들도 다 털렸는데 과연 그 차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뭐 퍼센테이지 기준이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런 차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 또 많이 수익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라면 이번 달부터 사실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월 말부터 11월, 12월까지 이어지고 12월 중순부터 그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한 시점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관 매도 이야기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뭘 많이 팔았습니까?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주가 좀 많이 보이는데 분석 좀 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이고요. 일단. 사실은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한 어떤 회계감리 이슈 부분들에 있어서 선매도가 좀 있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오히려 센티멘탈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롱생명과학의 7천억 가까운 기술 수출, 그리고 뒤이어서 인트론바이오가 다시 네. 7,500억에 달하는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기술 수출이 이어질 수 있는 이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한다면, 지금 코롱생명과학과 인트론바이오가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좋은 분위기로 연말과 연초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회사가 대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센티멘탈 자체는 오히려 이제는 회계감리 이슈는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그 부분들은 끝났고, 그러면 좋은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국면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온 구체적인 종목들에는 장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오히려 가져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대표님은요? 예, 저도 일단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사실 이제 수급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지금 담으려고 했던 금액 자체를 쌈바를 빼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쌈바 부분이 일단 상폐가 안 된다면 금액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기관들이 쉽게 자금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뭐 회계 감리 이슈라든지 여러 부분을 보면 이번 정부에서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옥죄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정부의 이제 핵심 과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크게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회계감리 이슈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기관이 매도를 하든 말든 일단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얼마 전에 타이밍을 보시는 게 금융위원장의 제약바이오 업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달래는 발언도 나왔잖아요. 이게 영향을 사실은 줄 만합니까? 달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상, 2상, 3상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이걸 상업화하는 문제들도 일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상업화를 할 수 네. 있는 그러한 부분의 조치들도 계속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좀 강세 위쪽 방향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계속 가져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